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막날라 기장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이봐요, 스튜어디스. 내가 새싹 땅콩 줘달라는 거 까먹었어요? 땅콩 더 드릴까요? 이건 그냥 땅콩이고 나는 새싹 땅콩차. 수치에 좋고 몸에 여기저기 마구마구 좋은 새싹 땅콩차 달라 그랬잖아요. 아우 골 아파. 손님, 그건 저희 비행기에 없는데요. 야, 사무장 오라 그래. 그리고 너 내려. 당장 색싹 땅콩차 가져와. 뱅기 후진해. 기장입니다. 본 항공기 후진 안 합니다. 기내에서는 숙취로 인한 행패와 꼬장을 금지합니다. 새싹땅콩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이 나옵니다.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로 가능합니다. 굿바이 행오버. 숙취에는 새싹 땅콩차. 네, 1월 7일자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국무회의 열렸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새 첫 국무회의가 어제 있었는데 말이죠. 그 전날 검찰이 발표한 정윤회 씨 국정개입 문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언급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 입을 다들 주목했습니다.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시시콜콜한 사안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이를 알리는 반면에 국민 관심사가 집중된 국정 현안도 불편하거나 불리하면은 언급하지 않고 피해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일관된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예. 청와대는 여전히 남은 의혹이나 이번 파문 과정에서 제기된 외부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나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얼씬거리지 못하게 철저히 관리했다는 동생 박지만 씨가 청와대 비서관급 참모로부터 수시로 청와대 내부 문서 원본을 전달받았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아무런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윤회 보고서는 김기춘 비서실장 선에서 보고받고 묵살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장의 안이한 태도를 지적하는 보고서는 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해당 장관을 불러서 인사조치를 지시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 의혹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폐쇄적인 의사소통 구조와 이를 떠받치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 등 참모진에 대한 쇄신 요구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충실했던 검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법적 책임이 없으니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태도 때문에 오히려 이번 파문을 계기로 해서 김기춘 실장과 문고리 권력 3인방의 입지가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청와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오늘 이 내용은 한겨레 1면에 실린 내용입니다. 비밀 보고받은 동생 참모들 의혹 여전한데 검찰 뒤로 숨은 박 대통령. 예. 우려가 청와대 안팎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좀 잘못된 기사 같습니다. 청와대 밖에서만 나오죠. 안에서 누가 이런 우려를 제기하겠습니까?
옛날엔 있었는데 예. 조응천, 박관천 다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다 쫓겨났죠. 예. 맞는 말씀이네요. 만약에 진짜 청와대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라면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색출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네. 누가 이따위 소리를 했느냐. 색출하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박근혜가 가장 잘하는 말이 색출하라. 이 말. 예. 자, 이번엔 경향신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와대 반성은 않고 또 개인 일탈. 이런 제목입니다. 여권이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 사건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그룹의 개인적 일탈로 규정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국가정보원과 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등 대형 사건 때마다 반복해온 개인 일탈 논리를 또다시 꺼내든 겁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개인 일탈 행위로 한정해서 비선의 국정 개입과 권력 암투 등 본질적인 의혹을 덮으려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몇 사람이 개인적인 사심으로 나라를 뒤흔든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이다 라고 1월 6일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한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한 인적사항을 열람한 사실과 관련해서 2013년 12월 2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청와대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일탈 행위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남재준 국정원장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11월 4일 밝히기로 심리전단 활동에 정확한 지침이 없어서 일부 직원들의 일탈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런 개인적 일탈이 한두 건이 아니라 사안마다 이렇게 개인적 일탈이 확인됐다면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은 이렇게 사안마다 개인적 일탈이 난무합니까? 이거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청와대 안에서도 이런 문제인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뭐 신문 보니까 구중궁궐만 모른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경향신문 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김진태 호 검찰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했네요. 표로 말입니다. 가이드라인 잘 지킨 검찰 수사. 예.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최동욱 검찰총장에게 감찰권을 행사한 것은 잘한 일이다라고 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는 혼외자가 있다는 결론으로 나왔던 것이죠. 자, 그리고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회의록의 상당 부분이 국회에서도 이야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용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청와대 문건이 유출됐을 때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발끈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은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검찰 수사 결과는 회의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정문원 의원에게만 500만 원의 약식 기소로 선을 그었다는 점입니다. 김무성 무혐의 이렇게 또 결론이 났었고요. 예. 자, 김무성 대표하고는 사이가 안 좋지만은 김무성 대표가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사실상 그대로 읽다시피 했던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었을 때 그때 유세할 당시에 발언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만약에 김무성에게도 책임을 묻는다면은 결국 이 불똥이 어디까지 될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정문안선에서 꼬리 자르게 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가능합니다. 세월호 참사 수사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유병언에게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예, 이렇게 언급하니까 검찰 수사 결과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총책임자로 유병언을 상정하고 추적을 했죠. 그러다가 유병언은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산케이 신문 갓도다스야 전 지국장 기소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악성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는 박 대통령 의문에 7시간 보도한 갓도 전 지국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예.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서 인터넷상의 대통령 모독글을
수사한 것이죠.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하니까 정윤회 씨 국정 개입 의혹은 사실무근이다. 이걸 유출한 조응천 책임이 있다 해서 조응천을 비롯한 3명을 기소했습니다. 예. 야, 이게 뭐 어떻게 대통령이 예지력이 있으신 건가요? 예?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짚으신 것마다 딱 검찰 수사로 입증이 됩니다. 예. 대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하고 있죠. 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 김진태호 검찰 사실상 수사 지휘자는 대통령. 예. 검찰 수사 지휘를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총장을 통해서만 또 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예. 일선 검사에게 뭐 연락을 해서 지시한다든지 이런 일은 근본적으로 금기시 돼 있고 법으로도 차단돼 있습니다.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 사극을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네. 옛날에는 대통령, 그러니까 국왕이 예. 친국을 했잖아요. 직접 이른바 피의자를 불러다 놓고 고문도 지시하고 예. 주리를 튼다든지 예, 자백할 때까지 계속 쳐라 뭐 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비추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네.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예. 예. 오늘 조선일보가 이 기사는 왜 실었을까요? 조선일보 12면 가보면은 법조 전문 기자, 변호사인 양은경 기자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청와대의 문건, 이게 뭐 허위라는 게 검찰 결론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문건을 보도한 언론사, 대표적으로 세계일보, 시사저널, 이들도 그렇다면은 그 허위 문건을 보도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는 무조건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자 취재 등이 이루어졌다면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어도 명예훼손 등 처벌이 쉽지 않다. 권력감시 등 공익성을 고려해서 세계일보와 시사저널에 대한 형사처벌은 신중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예.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명예훼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보다도 엄중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예. 자, 그러나 명예훼손, 그러니까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언론사가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사실이 아닌 거라 할지라도 사실로 볼 수밖에 없는 여러 정황들을 인지하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른바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사자들은 이게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정황이었다. 예. 그리고 또 공익 목적이었다. 네. 예. 국민의 알 권리, 예. 공익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서 형사처벌 받을 수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공익성. 이 양은경 기자가 또 변호사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법리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뭐 조선일보의 입장과는 좀 별개로 예. 그런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걸 아주 비중 있게 실었다는 점은 무슨 맥락일까요? 예. 여간 그 조선일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예. 갓도 다스야 지국장을 구로다 지국장으로 잘못 표기해서 실은 그제 조선일보의 더 칼럼, 조선 예. 칼럼. 예. 이와 관련해서 어제자 오늘자에서 조선일보는 잘못 표기한 것이다. 잘못 기재한 것이다. 정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바로잡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예. 갓도 다스야를 구로다로 볼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정황이 있는 걸까요? 예. 오늘 한번 저 독자 서비스 담당 직원하고 한번 통화를 해보죠. 예. 예. 제가 그럴 때 페이스북, 트위터에다가 그렇게 연일 지적을 했는데 보질 않습니다. 전에는 뭐 제가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뭐 심한 말을 쓰면 바로 그걸 기사화하면서 막말 김용민 이렇게 장점화를 해왔던 조선일보인데 요새 좀 지적을 할 때 좀 막말을 섞어서 했으면 그럴까요? 기사를 썼을 텐데 예. 너무 좀 약하게 한 거 아닙니까? 예, 2015년부터 제가 저 트위터에 아주 사전에 나오는 말만 이제 갖다 쓰는데 양처럼 살자. 양처럼 살자. 청양. 예. 청양고추처럼 막말을 좀 섞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세계일보 8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방산업체, 방위산업업체에 대한 주먹구구식 관리감독으로 지난 5년 동안, 그러니까 2009년에서 2013년,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5년 동안 6천억 이상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방위사업청과 각 군본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방산물자 부실관리로 3,818억 원이 손실됐고 보상금 2,175억이 과다 지급됐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합쳐보니까 5년 동안 6천억의 혈세를 날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실관리와 관련해서 지정 취소를 한 것은 2007년 후 단 13건에 불과했습니다. 6천억 혈세를 날릴 때 이것과 관련해서 수습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독점 특혜에다가 보상금 과다 지급에다가 게다가 수입 부품의 국산화율도 상당히 미흡하고 대체 뭘 한 겁니까? 방위사업청이. 5년간 날린 혈세가 6천억 원밖에 안 된다는 게 좀 저는 의아한데요. 예. 그 이상일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예. 국방 예산 규모가 얼마인데요? 네. 그래서 말입니다. 이것뿐이겠는가?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조선일보 일면을 보니까 말이죠. 정부가 남북한 간에 끊긴 경원선 연결 사업을 올해 상반기부터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상반기부터 경원선 연결 사업을 위한 연구 용역 등 준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원선, 서울에서 원산까지 가는 경원선 분단 이후 끊겼죠? 예. 자, 지금은 백마고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마고지역에서 이제 철로가 끊깁니다. 근데 이거를 박근혜 정부가 원산까지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백마고 지역까지 10.6km를 복원한다는 건데, 글쎄, 이것은 뭐, 손바닥이 마주쳐야 될 일 아닙니까? 예. 군사분계선까지만 하고, 북한이 뭐 호응을 해야 네. 원산까지 가는 거죠. 글쎄, 최근에 남북관계가 뭐 호전될 기미가 보이는 이런 상황만으로 원산까지 철로를 잇자라고 북한한테 제의했을 때 북한이 수용할 수 있을지 그건 의문입니다. 조선일보가 통일이 미래다 뭐 이런 기획 기사를 다루면서 이 소식을 전했는데 이 북한의 반응과 관련한 그 기사는 없어 보입니다. 예, 여간 뭐 미래의 얘기니까요. 미래의 얘기, 예. 뭐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라는 건데 북한이 호응할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뭐 어제 많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의정부 지법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록 1심이지만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들을 명백히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명백히 위험이 처한 상황에서는 정부 당국의 대북 전단 살포 제지가 적법하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대북 전단 살포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지요.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하고 있는 일부 탈북자 단체들은 북한 민주화 등의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은 반론도 거셌습니다. 북한에서는 전단 문제가 공안사범이기 때문에 확산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에서 보내온 이런 전단을 받아다가 뭐 유포한다, 전달한다, 큰 그런 중죄가 된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대북전단 살포로 희생되는 남북관계의 기회비용이 너무나 크다는 지적도 여러 차례 제기가 돼 왔는데요. 예. 그래서 이 남한 주민들을 위협에 빠뜨리고 뭐 실효성도 없는 이런 대북전단 살포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제기돼 왔는데 그동안 정부는 이런 입장이었죠. 그 뭐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대북전단 살포를 강제로 금지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등 정당과 또 시민사회단체는 광화문 앞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문건을 풍선에 실어가지고 살포를 하려고 했었죠. 살포하기도 했고, 예. 근데 그건 또 막아요. 그거 왜 막죠? 표현의 자유라면서. 예. 대한민국의 유일한 표현의 자유 수단 바로 삐라 살포인데. 자, 정부는 이번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제지가 적법하다는 판결, 이 판결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또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째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리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모든 요소들 차단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혀야 정상적인 정부 아닙니까? 거기서 실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대응을 하기도 했었고요. 얼마 전에.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방치하다가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이 나오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남북관계와 무관하지 않은 뉴스 하나 더 있습니다.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한겨레는 오늘 8면에서 법원이 헌재 결정을 재판 대상으로 삼을지는 불투명하다. 법원이 이걸 수용할지 말지를 떠나서 이런 이런 제소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이마저도 불투명하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소송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결정을 법원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2005년 헌재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에서 행정소송 대상은 행정기관의 처분인데 헌재 결정은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008년에도 헌재 결정은 소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따져볼 필요가 없다라면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낸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 헌재 결정에 대해서 무효다, 이걸 확인해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정당 해산 결정 내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판해달라는 거거든요. 자, 하지만 중앙선관위의 의원직 상실 통보는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라 헌재 결정에 뒤따르는 후속 조치이기 때문에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판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승소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라는 것이 한겨레의 시각입니다. 예. 경제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일보가 경제 비상등이 켜졌다. 전부터 계속 관련한 기사를 일면에 실었는데요. 새해 벽두부터 전 세계를 덮친 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감이 어제 국내외 증시를 초토화시켰다는 겁니다. 불황의 늪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공포가 각국 상황을 막론하고 사소한 뉴스조차 큰 악재로 둔갑시키는 그런 양상이란 겁니다. 국제유가 급락, 그리고 그리스발 위기, 기업 실적 악화 등 국내외 3중 악재의 카운터 펀치를 맞은 국내 증시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말이죠. 코스피가 33포인트 폭락해서 1900선이 무너지는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아시아 증시도 도미노 추락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신년 효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새해 들어서 올해 한번 좀 잘 해봐야지 이런 마음에 투자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MB 정부 때도 코스피 지수 3천 간다는 얘기 제가 들었고요. 네. 예.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3천보다는 좀 낮게. 예. 이렇게 1900인데 언제 갑니까? 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작년 2월에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다 표 얻으려고 하는 얘기다, 그는. 예. 거기에 진심이 다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조선일보가 이면에서 세계 소식을 다루고 있는데요. 롯데그룹, 어제 온종일 뒤숭숭했습니다.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 회장의 장남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홀딩스 부회장직만 유지하고 일본 롯데그룹의 주력 자회사인 일본 롯데상사, 롯데아이스 세 곳의 이사에서 해임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그룹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오너 1원이 회사 세 곳에서 한꺼번에 해임된 것을 본 적이 없다. 한 차장급 직원은 직원들끼리 하루 내내 그룹에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니냐라면서 서로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번 인사가 전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신격호 총괄 회장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신동주 부회장은 정기이사회가 아니라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해임이 됐습니다. 후임자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니 이 신동주 부회장, 말하자면은 찍혀서 이렇게 해임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한국은 차남, 일본은 장남 이런 구도였는데 말이죠. 한국의 롯데는 일본의 15배 성장한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인사가 아니겠는가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예. 실적에서 밀렸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롯데 후계 고도에 무슨 일이 발생한 거 아니냐. 한국의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 사람이 신격호 총괄 회장의 후계자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2013년 매출을 보니까 일본 롯데, 그러니까 신동주 부회장의 일본 롯데는 한국 돈으로 5조 7천억, 그리고 신동빈 회장의 한국 롯데는 83조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 롯데그룹 같은 경우 호텔 롯데를 중심으로 한 순환 출자 구조라는 점이 일본과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예. 총액만 놓고 보면은 일본이 현격하게 밀리네요. 예. 계열사 수도 2배 이상 차이는 납니다. 네. 예. 한국 쪽이 74개, 네. 일본이 37개. 자, 그런데 신동빈 회장 또 하나의 리스크에 지금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제1롯데월드 이 문제. 예. 원래 어드벤처를 표방하지 않습니까? 어드벤처. 예. 근데 안전 문제를 놓고 또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예. 신격호 회장이 올해 나이로 93입니다. 어이구, 예. 93. 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차남, 이 사람은 60세고요. 그리고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같은 경우 61세. 예. 예. 어이구, 다들 드실 만큼 드셨군요. 예. 경향신문 이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 시 좌석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이코노미석이 아니라 비즈니스석으로 이렇게 등급 상향은 대한항공이 자발적으로 해준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먼저 요청한 일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가 밝힌 건데요. 예. 대한항공이 알아서 특혜를 줬다는 국토부 해명은 거짓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 그렇다면은 대한항공 그 사무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을 동석시킨 거, 이거는 그 맥락상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대략 짐작을 가게 합니다. 제보자가 있었는데 국토부 공무원들이 대한항공에서 좌석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인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들뿐만 아니라 판사 등 사회 고위직에도 일상적으로 예약 및 좌석 특혜를 줬다는 제보가 있다라고 참여연대가 밝혔는데요. 예. 대한항공 법무실에 연락만 하면은 좌석을 예약 배정해줘서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는 칭찬이 자자했을 정도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나왔다고 합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나 대한항공 관련한 소송이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 이거 판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거 아니겠는가, 이런 추정을 또 참여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조현아 전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구속영장 발부는 판사가 했고요. 예. 예. 이 청렴한 판사겠죠. 예. 그분은 전혀 혜택을 받지 않은 그런 판사겠죠. 대한항공 법무실 한번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글쎄 말입니다. 예. 일단 의혹이 제기됐으니까요. 네. 국민일보 11면 가보면은요, 국내 1호 해커 김재열 전 KB금융 전무의 갑질,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다른 신문에는 찾아보기 힘든 기사인데요. 국내 1호 해커 김재열 전 KB금융지주 전무가 회사의 각종 IT 사업을 특정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뒷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인의 운전기사 급여를 대신 내도록 하고 업체로부터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받기도 했다는 겁니다. 김 전 전무는 대우그룹 기획예산처 정보화 담당 보좌관, KB국민은행 연구소장을 거쳐서 2013년 7월 KB금융 최고정보관리 책임자에 올랐습니다. KB금융 역사상 최연소 임원이었습니다. 올해 나이 46이군요. 예. 자, 검찰에 따르면은 김 전무는 중소 IT 업체 회사 대표와 10년 가까이 호영호재하면서 친분을 쌓았는데, 이 김 전무는 KB금융 IT 담당자나 사업을 수주하려는 KT 임원 등에게 그 대표는 내 친동생과 다름없으니 잘 부탁한다. 이 대표의 회사 제품을 잘 검토해보라, 이런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은행 내부 기밀 자료도 5차례에 걸쳐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그래서 김재열 전 전무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갑질 이야기가 나오네요. 예, 또 뭐 그렇게 논란이 발생하고 또 사회적으로 환기가 됐던 이슈였는데도 말이죠. 경향신문 14면을 보겠습니다. 쌍용자동차가 평택공장 내에 70m 높이의 굴뚝에서 25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해고 노동자 2명을 상대로 해서 퇴거 단행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법원이 도와달라. 뭐 이런 신청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뭐냐면요. 고공농성에 하루 200만 원의 간접 강제금을 물리도록 요구한 겁니다. 빨리 안 내려가면은 하루에 1인당 100만 원씩. 그래서 2명이 올라갔으니까 200만 원씩 내도록 이렇게 법원이 강제해달라. 이런 요청입니다. 한마디로 숙박비 내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굴뚝에서 농성하고 있으니까 예. 하루에 100만 원씩. 사측이 대화보다는 강경 대응에 나서는 꼴인데요.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은 회사가 원칙적으로 강경 대응이라는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놀랍진 않다. 많은 시민들이 해고자 복직을 바라고 있고 6년 전 회사를 위해 땀 흘려 일한 직원들이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고 안타깝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SNS 등을 통해서 유명 연예인 등의 동참이나 동조 여론을 호소하는 선동 행위를 해서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받고 있다. 불법 점거 행위로 이달에 출시한 신차 티볼리 효과까지 상쇄될 경우 2009년 최악의 경영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 이렇게 뭐 엄살을 떨었네요. 예. 근데 티볼리 좀 잘 팔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이분들도 하고 있고 또 이효리 씨나 이런 연예인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뭐 CF 모델까지 하겠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예.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조선일보 일면을 보니까 말이죠.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노조에서 요구한 무기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무기계약직 3,400명 전원이 정규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은행권에서 계약직 직원 전원이 기존 정규직군으로 전환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요. 무기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급여와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고 승진 기회도 정규직처럼 똑같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야, 돈이 많으니까 이런 참 꿈의 조치도 가능하군요. 예. 조선일보가 어떤 뉘앙스로 이걸 보도하는 건지는 이 기사로서는 불분명합니다. 많은 전원을 정규직 전환했다. 3,400명. 이 제목에서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뉘앙스를 슬쩍 담은 것 같아서 다른 은행,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다른 은행에서도 무기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계약직 전용의 별도 직군을 만들어서 기존 정규직 직군과는 구분해서 인력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경계를 완벽하게 허물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일단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예. 네. 조선일보 말고 하나금융이에요. 네, 글쎄 말입니다. 예. 이 사실은 무기 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중규직이라고 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게 아니라 영구히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무기 계약. 그래서 사실은 고용 보장 측면에서 본다면은 정규직과 다름없다라는 거지만 예. 저임금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또 승진 기회 차단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정규직과 같을 수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담배나 다름없는 전자담배 국민일보 일면 기사가 있습니다. 다른 신문도 다루고 있는데 지금 전자담배가 니코틴은 2배가 더 많고요. 연속 150모금대는 거의 치사량이다. 금연 보조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담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이것에 대해서 허위 광고 등 단속에 나섰다는 겁니다. 정말 건강에 해로워서 복지부가 나섰겠죠. 그런데 정부가 건강에 해롭다는 이유만으로 단속에 나선 것이냐? 전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담배 가격을 올렸죠. 올린 게 정부에서 지금 외피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
국민 건강을 위해서 금연자를 늘리기 위해서 담배값 올렸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볼 사람들은 없습니다. 진짜 금연 효과를 기하려 한다면 한 10,000원쯤 올려야 됩니다. 한 갑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또 안 한단 말이죠. 지금 얼마죠? 담배 한 갑에 4,500원인가요? 예, 4,500원이죠. 예, 애연가인 우리 김효진 PD께 제가 물어봤습니다만 4,500원 정도면은 피울 수 있단 말이죠. 이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세수가 증가합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비싸다고 담배를 끊고 전자담배를 피운다? 그럼 이게 세수 확보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정부가 그래서 전자담배 단속에 나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예. 전자담배도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또 추진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방법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실상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공천원금을 건넨 혐의로 당선이 무효된 현영희 전 의원에 이어 지난해 1월 비례대표직을 승계받은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 박 의원은 2008년 출범한 한자녀 덕악기 운동연합 대표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차명 보장을 했다는 건데 이건 뭐 형태가 좀 특이하고 이례적이죠. 아들 이 씨는 급여를 받지 않는 입법 보조원으로 돼 있지만 의원실에 근무하며 문 씨의 명함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자들이나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찾아오면 자신을 문 보좌관이라고 소개하며 문 보좌관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해명을 듣기 위해 의원실을 찾아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박 의원은 아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2개월가량 근무했고 명함을 대신 줬을 뿐 신분을 사칭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총괄을 하고 정무적인 판단을 하니까 명함을 이제 줬는데 박 의원 측은 문 보좌관이 일을 그만둬 인수인계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사칭을 해서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아들을 자신의 사급 보좌관으로 채용하려 했습니다.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고용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매달 580만 원의 혈세가 지급되는 만큼 도의적인 책임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또 다른 새누리당 의원도 자신의 조카를 비서관으로 채용했고 네, 강 비서관님이시고요. 조카요. 친조카, 누나 아들이라고 하시던데 맞나요? 네, 맞아요. 친딸이 10년 넘게 비서관으로 일하는 중진 의원도 있습니다. 명확한 자료가 없다 보니 보좌진으로 일하는 친인척이 몇 명인지는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유급 인턴 2명을 포함해 총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습니다. 연간 4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는 모두 국민의 혈세로 지급됩니다. 작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박윤옥 의원의 말씀.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헌신했던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지난 10년간 인구 정책 또한 한참 멀었습니다. 언론에서 지난 10년간 100조가 넘는 돈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성과가 없다는 지적도 합니다.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원인을 찾으려면 많습니다. 결혼을 기피하고 만혼이 증가하는 요즘에 정작 저출산 정책은 기혼 부부에 집중한 정책을 미스매치, 경력 단절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데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진정한 해법은 취업이 잘 되는 나라. 엄마가 취업시켜주는 나란가 봐요.